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좀 소개해드리면 네. 저기 산에 네. 이제 산마늘 네. 심으려고 이제 예초 작업하고 음, 올 8월 네. 씨앗 뿌리가 지금 사기 트고 있는 상태고, 저 철쭉 건너편에는 네. 이제 산마늘 모종 심은 지가 한 3년 돼 가지고 작년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가을쯤에 저 산으로 옮겨 심을까. 예. 아, 네, 미리 이 생산 기반 시설들을 조금씩 만드시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풀 때문에 네. 많이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럼 여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저쪽에 임야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요 전체가 한 1,500평, 네. 요 산은 3만 평입니다. 아, 3만 평이요. 예. 네. 지금은 뭐 요 앞에 보이는 정도? 네. 예. 한 1,000평 정도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더 진행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차곡차곡 하려고.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도 어떻게 같이 지금 아버지 도와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네. 따님은 뭐 어떤 거에 저는 임산물보다 좀 관광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관광이요? 계획은 수도 없이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네. 우리 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니까네. 네, 또 향후 어떻게 또 수익성이 날지도 모르니까네. 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농업에 관심이 많은데 네, 요 앞에 산을 그 산림 복합 경영을 통해 가지고 치유 농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보면 치유 농업이라고 해서 관련된 법도 이제 법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산림 쪽에는 산림에 관련된 치유 그 산림복지법, 산림휴양법 내에서 이 산림 치유에 관련돼서 예전부터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중에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숲해설사라든지 뭐 산림치유사라든지 그런 뭐 자격제도도 있고 관련 그 학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문성 있게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공모 사업을 했던 임업체험시설과 연계한 산림복지 그 이런 그 프로그램들 예. 개발하고 이런 공모 사업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시려고 하면 생산 기반 먼저 조성을 그쵸, 하고 예. 나중에 그 병행해서 따님은 그런 그 산림복지 전문가가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돌아가면 경치 좋은 데가 좀 있는데 네. 거기 한번 가서 좀 봐주십시오. 네, 한번 가보죠. 예, 네. 예. 우리는 여기서 한 10m 정도는 우리는 이제 산림 복합 경영으로 치유 농업을 하고 싶은데 산림 복합 경영 이거 한번 신청하려고 하니까네 그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네 잘 이래 그 딴 얘기도 힘들고 네. 어떤 방향으로 알아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은 임업진흥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업인들에 대해서 또 지원 제도가 있고 매년 그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책으로 산림청에서 발간하고 있어요. 사업 지침서. 그 지침서 내용을 보면 언제 공모를 하고 얼마 예산이고 사업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런 구체적인 요건이랑 대상자 그리고 지원 뭐 사업계획서 양식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또 발간한 그러니까 작년도에 준비해서 올해 발간한 또 책자가 예. 그런 거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해설집이 또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산림복합경영의 소액사업부터 공모사업까지 예, 예. 초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집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양식 그리고 예. 양식에 대한 예시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합경영 산림 복합경영 사업을 가지고 뭐 치유 농업에 관심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한번 따님을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이모 부계자가 안 되셨고
이모프 계좌를 준비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프 계좌가 되신 다음에 나중에 임야도 한번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죠. 구입할 때 임야 매입 자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임야 매입 자금이 아니고 장기수 자금입니다. 예. 장기수. 근데 장기수 이모프 계좌가 되는 계획서를 쓰고요. 아마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산림 경영 계획을 또 수립할 겁니다. 예.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서 이제 나무는 무슨 수종을 심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단기소득 임산물은 어떤 임산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따른 뭐 관리사는 어떻게 짓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업은 농업계획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산림, 임업은 산림 경영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계획 속에 보면은 나는 그냥 작물만 심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 뭐 이런 지원 사업은 작물 생산 단지 사업. 예. 근데 산림 복합 경영은 장기수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가 자라는 동안 거기에 단기 소득 임산물을 심어서 단기로 소득을 올리겠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라는데 오랫동안 있어야지 목재로 수확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기 소득 임산물을 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단기 소득 임산물을 심을 때는 보통 쑥가꾸기를 하고요. 거기 밑에다가 단기 소득 임산물을 심고요. 예. 아예 개벌을 하고 하는 거는 작물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그런 사업명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산에 나무를 아무거나 심을 수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법에 그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산림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그 못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나무를 못 심는 건 아닌데 예. 나무를 이제 벨 때 산림 전용을 받아서 나무를 베는 경우와 또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나무를 베는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벤 다음에 뭐 심는 계획까지 수립할 때 이제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종이 정해져 있고 예. 그 수종이 네. 그 수종에 안 들어있는 거는 심으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 자력 조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예. 자력으로 나무를 심는다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자력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근데 자력으로 심어도 네. 안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무를 한 다음에 거기를 뭐 개간하듯이 과수처럼 다 과수를 심는다 이러면은 예. 농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적법하게 개간 허가를 받아서 심는 게 맞고요. 예. 그렇지 않았을 때 나무를 심는 경우는 뭐 여기다가 유실수를 심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전체를 뭐 베고 거기다 갑자기 복숭아 나무를 다 심겠다 이러면 누가 봐도 저기 임업으로 이런 육림업 나무를 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육림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과수 농업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복합경영 사업도 아마 처음 준비하시면 소액 사업이 있어요. 매년 네. 1월 달에 신청해서 예산을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한 거를 산림청에서 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한 거를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사업. 예. 1억 미만의 소액 사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산에 그 작업로를 내 가지고 그 산약초 등반 그를 하고 싶은데 그 작업로 내는 거는 문제 없을까요? 작업로는 일시 사용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계획 예. 인가를 받을 때 작업로 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작업로 개설 그 계획까지 같이 넣고요. 예. 그때 신고를 해서 작업로 개설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산림경영 인가를 받아서 벌목을 한다 이러면 예. 운재로 나무를 끌어내는 운재로로 또 예.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운재로 이후에는 복구 안 하고 또 작업로로 신고해서 예. 계획을 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로는 산림일시 사용 신고, 예. 네,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임자 쪽으로. 보면은 어떤 거는 일시 사용을 하느냐, 어떤 예. 거는 저렇게 전용을 받아서
그 용도가 아예 지목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느냐 예. 두 가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허가 받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과 비용,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잠깐만 활용하고 산림으로 그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지 아니면 아예 전용을 받아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이 젖어야 될지, 건축물도 뭐 산림경영관리사가 또 하면 일정 규모까지 또 지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가지고 있는 산림하고 거기에 대한 자원이랑 이 현황을 네.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기서 필요했을 때 규모가 한꺼번에 뭔가 산림복합 경영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를 산림 기반 시설로 조성을 했을 때 그거를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나중에 네, 비용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이것도 이제 숲 가꾸기를 하고 하는데도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1000평 정도만 하는데 갑자기 15,000평을 했다, 아니면 30,000평을 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관리가 힘들어요. 3년 동안 지원해가지고 풀백이랑 이런 관리를 했지만 그 다음 관리는 어떡하냐는 거죠. 준비가 된 다음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예. 그냥 일단 받아놓고 나서 관리하는데 예.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에 맞는 복합 경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산에 맞는 소액사업부터 조금씩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수액 사업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또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예. 뭐 결과 보고서, 정산 보고서, 뭐 이런 서류들도 맞춰서 해보고,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지원금을 안 받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서류를 못 맞춰가지고 나중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대로 계획을 작성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면 되고요. 예. 그거는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다음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저기 가면 경치 좋은 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경치는 어떻습니까? 아, 여기 오니까는 딴 세상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네.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네. 이 산 올라가 보지도 안 하고 네. 마음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 저도 네. 이런 곳은 거의 이제 많이 다녀봤어도 예. 거의 이 정도까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오시는 분들마다 대부분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네. 저 뒤쪽에 가도 좀 뭐 괜찮습니다. 네. 예. 산림관광 그러는데 우리 산림관광이 뭔지 정확히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네. 산림관광을 예.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예. 산림관광이 뭔데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죠? 그냥 뭐 산림관광 하면 뭐 좋다고 하니까네. 네. 산림관광 해보자. 네. 산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아,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우리 따님은 산림관광 아버지가 하고 싶다 그랬고 산림관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산이면 뭔가 힐링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산의 자원을 좀 활용해서 관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가요? 예. 네. 특별히 뭐 산림관광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네. 뭐 듣는 말만 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했었던 거죠. 네. 네, 그 산림 관광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산림 관광은 시작이 산림에 관련돼서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이 산림의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관련 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는 그 일본에서 만든 산림에 관련된 법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또 6.25 때는 우리 산이 어떻게 됐었겠죠? 다 파괴됐었죠. 다 황폐화됐겠죠. 예. 뭐 사진 같은 경우에 황폐화된 산림을 어떻게 나무를 심고 식목일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때 뭐 산림조합이나 산림청 관계자나 뭐 임업인들이 또 국민도 나무를 심었잖아요. 나무를 심으면서 이 목재, 나무에 대해서 목재를 심을 때 나무 한 개 잘 심으면은 뭐 벤츠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참 임업의 선배님들이 그 나무를 쭉 심었던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 녹화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한 거죠. 예. 근데 성공하다 보니까 아, 나무만 바라봤을 때는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농업은 소득이 이렇게 그 작물을 심어서 소득 올리는데 우리 산림 임업 쪽에 일하는 분들은 나무만 심어가지고 소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또 지원 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녹화도 중요하지만 산림의 산촌 지역이나 임업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소득 작물들을 뭐 찾아낸 게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해서 1992년도부터 뭐 지원들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해서 지금 한참 지난 이후에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지원 제도 중에 산림 복합 경영 이런 사업들도 관심을 가진 거고,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 동안 단기 소득 임산물, 단기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뭐 산촌 주민들과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려서 경제 활동을 하게끔 이제 그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죠. 근데 최근에는 말씀대로 치유, 뭐 관광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코로나가 온 이후에 사람들이 찾는 게 야외 활동, 거기서 먹는 것들도 산에 있는 뭐 약초 관련된 이제 건강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났고, 그게 계속 표현을 뭐 힐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힐링하면 산을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났죠. 근데 임업인들도 그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갈까 하면서 산림관광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산림청의 산림 정책은 뭐 산림관광은 산림복지, 휴양림, 국가에 하는 휴양림 중심으로 많이 지원들이 됐다라고 보면 민간도 할 수 있게끔 뭐 전문 임업인들은 휴양림 같은 사설 휴양림에 대한 융자 사업 같은 게 지원이 되고, 뭐 최근에는 임업 체험시설들을 작은 휴양림처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도 발의된 게 임업 경영 체험림이라고 하는 게 법안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규모가 작게 농업 쪽에는 관광농원이 있듯이 임업 쪽에는 그 산림의 관광농원처럼 임업경영 체험림이라는 게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발의된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 뭐 이렇게 생산 기반만 조성을 했지만 산림 관광을 임업인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방향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련된 법은 산림 휴양법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산이 이렇게 경사가 있죠. 근데 여기 올라갈 때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경사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타고 올라가죠? 뭐 케이블카도 타고 아니면은 뭐 탐방로나 뭐 이런 그 계단식으로도 있고 여러 예. 산책로도 있고 다양하죠. 공원 같은 데 가도 그런 시설을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그 이 산림복합경영 사업 중에 모노레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노레일 산림복합경영 사업은 관광용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용의 모노레일과 그 이 작업용의 모노레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만일 여기서 관광을 한다 이러면 관광용의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에 산양산삼을 심었다, 이런 단기 소득 임산물들을 심었다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작업용의 모노레일이 예. 그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랬을 때 만약 산림관광은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임도를 잘 만들고 트레킹 코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뭐 제주도의 둘레길처럼 여기도 그런 길들을 잘 만들 때 아, 예. 그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길에 대해서 예. 약초랑 연계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런 길의 이름도 좀 재미있게 잘 붙이고, 그때 임도를
임도도 테마형 임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테마형 임도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생각도 됩니다. 네. 또 더 관심 있다 이러면 트리하우스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요? 네. 트리하우스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트리하우스나 아니면 숲속 야영장. 아, 요게 그런 거 다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이제 숲속 토지의 야영장. 용도 지역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뭐로 돼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토지의 용도 지역도 모르고 이제 토지 네. 가지고 계시면은 근데 네. 제가 용도 지역을 예. 좀 이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는 토지에 어떤 이용이 가능한지 토지마다 이용이 가능한 데가 있고요. 예. 이용이 어려운 토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개발하는 사람이 왔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아까 산마늘 심는다는 그 자리부터 해가지고 요 지역까지 뭔가 집까지 지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한번 보면은 예. 우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와의 관계도 있고 그게 네. 관련 법이 있어요.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있고요. 예. 또 집은 건축법이 있고 또 상위법은 이 토지는 국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어떤 게 저촉이 되는지 또 하천 옆이다 보면 하천법이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어떤 게 가능한지 시설들은 예. 그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도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냥 살림에 쉬러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동적인 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 산림 자원이라고 하면 이런 뭐 광물도 자원이지만 저 돌들도 다 자원이죠. 예. 수목도 자원이고 거기에 따른 뭐 계곡도 자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물살이 뭐 세다 이러면 래프팅도 가능하지만 물살이 약하면 카약이나 카누 같은 거, 뭐 정 힘들다 이러면 뗏목 같은 거라도 예. 아니면은 고무보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하천법에 대해서 그런 영업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제약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해야겠죠. 예. 네. 우리는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사업이 시작됐을 때 무슨 갈등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잘 고민해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장을 안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통량이 많아질 거고요. 예. 쓰레기도 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농경지도 가서 예. 뭔가 농사를 저는 것도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걸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만약 그런 피해를 봤다 이러면은 진심 어리게 뭔가 피해를 이제 안 보일 수 있게끔 개선되는 노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간다 이러면은 저기가 잘 되면은 우리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느껴지면은 지지를 보내겠죠. 아, 예. 네, 그렇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러면은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피해를 안 보이는 피해들을 본다. 예.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거의 못 해요. 내 땅에서 내가 하는데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사전에 예. 같이 얘기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랬을 때 피해가 생겼을 때 즉시 뭔가 처리를 뭐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